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퀸스 UPS 영상의학과 네, 대표 원장님 맞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제가 하러 왔는데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익숙한 얘기도 있을 것 같고 시청자분들께서 또 몰랐던 얘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영상의학과잖아요. 네. 저희는 무엇을 검사를 하는 곳이죠? 영상의학과는 어쨌든 저희 요새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이런 다양한 장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어떻게 찍는지 관리도 하고,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촬영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검사들을 보고 분석해서 판단까지 내리는 게 영상의학과 의사의 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특화하는 부위가 저희는 주로 이제 유방 쪽에 포커싱을 많이 더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병원을 이제 오픈하게 된 마음을 먹게 된 계기도 이제 워낙 요새 성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특히 제가 검진센터에서도 일하거나 이러면서 봤을 때 유방 같은 경우에 수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그냥 안 하고 몇십 년 동안 지나다가 이제 그냥 검진 받으러 왔다가 유방 보형물이 뭐 터졌다거나 뭐 이런 소견을 그때 알게 돼서 뭐 이제 수술을 받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형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런 성형과 관련된 영상 검사 혹시라도 부작용이라던가 이런 게 의심이 되거나 걱정이 됐을 때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개원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그런 거에 좀 중심이 되는 병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성형 전후로 네, 검사가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다른가요? 전후와 검사는? 네. 일단은 우선 수술 전에는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어쨌든 유방암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방암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형물을 넣게 되면은 뭐 보형물을 넣는다고 해서 뭐 암이 뭐 더 활성화되거나 이렇다고 지금 뭐 보고된 적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중에 발견이 되게 되면은 유방성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거를 또 다시 빼고 다시 수술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개의 단계를 겪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일단은 유방 성형 전에는 검사를 받아서 내 가슴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수술을 받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암에 대한 그런 걱정에 의해서도 이제 검사를 계속 쭉쭉 받아야겠지만 이제 유방 보형물에 대한 걱정은 많이 안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유방 보형물이 생각보다 부작용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보형물 자체가 터졌는 경우. 그리고 뭐 구형구축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이제 보형물이 이렇게 접혀서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그 주변으로 물고임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이제 부작용의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확인을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가슴 성형 전후 이렇게 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안에서 뭔가 작용이 일어났었을 때 그거를 본인이 뭐 느낌적으로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좀 그런 게 유방 보형물이 발전하면서 옛날에는 식염수백이라는 걸 가슴에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넣는 거예요. 물주머니를 넣는 건데 그래서 얘가 터졌을 경우에는 갑자기 가슴이 쪼그라들어요. 물이 딱 터지면서 그 주변 조직으로 흡수가 되면서 가슴이 갑자기 작아지니까 본인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리콘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실리콘보다 더 이제 개발이 된 게 코헤시브 겔이라고 해서 이제 응집력이 굉장히 좋은 실리콘 백을 넣게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터졌어도 얘가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는 자기들끼리 응집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몰라요, 환자분들이. 터진 걸 모르고 그냥 생활하다가 아무리 코헤시브 겔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바깥 환경하고 그 캡슐이 찢어져서 노출이 됐을 경우에 그런 응집력이 좋은 실리콘도 점점 분해가 되면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튀어나온 겔이 몸 어디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겨드랑이도 갈 수 있고 복부로도 갈 수 있고 몸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데 또 이제 걱정되는 거 하나는
이제 실리콘이 뭐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라고 해서 코에도 넣고 뭐 다 몸에다 여러 곳에다 넣긴 하지만 이제 장기간 지났을 때 다른 어떤 조직과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실리콘을 쓴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만져지고 난 예뻐지려고 성형을 했는데 막 겨드랑이에서 만져진다거나 복부에서 만져진다거나 하면은 보기도 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절개를 해서 따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전에 하는 검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유방암이나 뭐 종양이 없는지를 네, 보는 맞습니다. 거고, 있다라고 한다면 치료를 하고 네.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실 안 하고 싶을 것 같긴 해요. 뭔가 안 좋은 게 있는데 네. 가슴 성형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지금 생긴 문제를 처리하는 게 먼저고, 그렇죠. 만약에 그 암이 이제 다른 곳까지 번졌다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는 그 암 덩어리만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유방 전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이제 유방 그 조직을 다 제거하고 나면 납작하게 되거든요. 가슴이 너무 짝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여기에 이제 조직을 늘리는 이제 유방 안에 익스펜더라는 기구를 넣어놨다가 유방 조직을 좀 늘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예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그럼요. 이용해서 이제 건강으로 가는 거니까 네, 네,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보통 아까 말씀을 하시기로는 이제 생략을 하는 경우도 아, 네. 있다. 네, 맞습니다. 성형외과에서 필수로 권하지는 않나 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이제 본인의 소임을 다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건강에 관한 것들은 환자 본인이 좀 알아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내가 유방 성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초음파로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확인하는 절차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개인의 선택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럼 후에는 그런 구형구축이나 구형구 서열 같은 부작용이 이제 있으면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건데 네. 이런 걸 좀 줄이는 방법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파열 같은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네. 일단 검진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보형물이 이렇게 좀 접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주변에 좀 조직이 두꺼워져 있는 부분, 캡슐이 두꺼워져 있는 구형 구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좀 뭐 일부러 충격을 주시지 않겠지만 충격을 줄 만한 일을 최대한 피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만약에 캡슐 쪽이 많이 두꺼워져서 그 부분이 두꺼워져서 이제 그 안에 있던 보형물이 위로 올라가거나 모양이 원래 있던 자연스러운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모양이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소견이 있으니까는 아니면은 이제 그 캡슐을 뜯어내고 하는 재수술을 받는 것도 권유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고 만약에 구겨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보형물이 저희가 뭐 1톤 트럭이 밟고 지나가도 안 터진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조건이었을 경우는 당연히 그렇죠. 이제 구겨져 있는 부분에서 서로 보형물 그 캡슐이 마모가 일어나거든요. 마모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아주 센 충격을 받게 되면 이 부분에서 터지는 일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거는 유방 촬영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40세 이후의 여성들에게서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검사거든요. 가슴을 완전 납작하게 눌러서 이제 안에 있는 유방 조직을 얇게 펴가지고 보는 검사인데, 네. 그런 게 만약에 접힘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구형 구축 그 캡슐이 두꺼워진 부분이 있거나 석회화가 많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다가 이 부분에서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본인의 선택으로 그런 검사는 좀 지양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누르지 않아도 되는 다른 검사 방법을 찾아서 검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러네요. 네, 그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은 이제 외부 충격에 대해서 조심을 할 수 있다. 네, 네. 라는 부분인 거네요. 네, 그리고 좀 이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재수술을 할 수도 있는 네, 미리 부분인 하실 거고. 수도 있죠. 네.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원장님께서 이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근거와 네,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면 네, 맞습니다. 보형물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가볼게요. 원장님께서 이제 성형을 시술하는 직도인은 아니시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 보형물을 교체를 주기가 있을까요? 옛날에 이렇게 좀 하는 말로는 10년 주기로 한 번씩 갈아야 된다라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글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15년, 20년도 그냥 문제없이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런데 또 그 사이에 터져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내가 성형수술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좀 시간과 돈을 조금 투자를 하셔서 계속 검진을 받으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암이라던가 그렇죠. 다른 종양 같은 게 있는지 뭐 크기의 변화라던가 이런 건강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함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